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는 않으시는데요. 네,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서 얼마 전에 썼던 글입니다. 네, 화제의 글입니다. 네. 어디서 화제냐면 제 블로그에서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혼란한 시장을 뒤로하고 오늘도 자산 총량 증가에 베팅한다. 지금 주삼이 큰일 났습니다. 또 3건이나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로. 네, 정신 나갔죠. 네, 지금 연일 날리고 아무도 집 안 산다는데 주삼이만 이렇게 열심히 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쓰러져가는 집들, 정말 엉망진창인 집들 또 열심히 수리해가지고 네, 또 시장에 내놓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량주택 시장에 우량주택을 임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우선 금리를 미국이 0.75%를 또 올렸죠. 지금 4%까지 이제 금리가 올렸고, 금리 처음 발표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천천히 가겠다 얘기를 했다가 또 맨 마지막에 말을 또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시장이 폭락을 했죠. 나스닥이 그냥 3% 가까이 빠졌고, 코스피도 그에 따라서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제 연일 위기라는 보도가 끊기지 않죠. 네. 매수 심리 3년 6개월 만에 최저. 매물 6만 개 쌓여있다. 난리입니다, 난리. 거기에 지금 레고랜드니 흥국생명이니 연일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경매로 3건 낙찰 받았습니다. 진짜 낙찰될지 몰랐어요. 낙찰될지 몰랐는데, 사실 입찰을 계속 꾸준히 매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다 폐찰하다가, 또 이렇게 우르르 한 방에 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한 건은 굉장히 덩어리가 큰 거여서, 사실 그 덩어리 큰 거는 거 진짜 낙찰될지 몰랐는데, 지금 낙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머전시죠, 이머전시. 정말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어떡하겠어요. 보증금 날리기 싫으면 이제 어떻게든 잔금 마련해야 되죠. 네.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물론 과거에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오히려 맨 처음 투자했을 땐 진짜 돈이 없어서 정말 간신히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좀 각을 재고 있고, 물론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점유자분이 계속 다른 집들은 사실 낙찰받을 때 빈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명도도 수월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건은 우선 다음 주 수요일날 내일모레 찾아뵙기로 했고, 지금 좀 몇 달 기간을 좀 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도도 빨리 될 것 같지가 않고, 우선 만나 뵙고 조금 빠르게 설득을 해봐야죠. 물론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사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어찌됐던 이사비라든지 이런 명목을 좀 확실하게 좀 더 챙기기 위해서 겁을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 부분은 좀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전세를 싸게라도 해서 빨리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자금을 동원을 해서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명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파워 형님이 지금 이러고 지금 매수 심리가 지금 3년 6개월 만에 최저고 지금 6만 개가 쌓여 있는데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너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좀 믿는 구석이 있죠. 우선은 3건 모두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지금 이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뭐 집값 떨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다음에 살아 얘기하신 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제가 책임질 이유도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안전한 길이죠. 누구한테 욕도 안 먹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감한 분들이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틈새와 빈 틈과 그리고 매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고, 뭐 오늘도 이제 제가 할 얘기가 그 얘기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셨던 분들은 저는 조금 되게 용감하시고 진짜 팁을 알려주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3건 모두 이제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지금 명도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당장 동원해야 되는 급전이 상당합니다. 사실 깜깜하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이야기 하시는 유튜브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연찮게 저도 한 분 구독을 오늘 했는데 너무 문구가 좋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 저도 그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 저지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지금까지 해왔고 잘 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액이 크긴 한데 우선은 저는 저 자신을 믿고 또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아프죠. 머리 아프고 그리고 또 점유자분들이 또 내 맘대로 안 옮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물건을 내놓은 것들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번에도 무사히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럴 때마다 정말 너무 지치긴 해요. 너무 지치긴 하고 정말 이거 다 때려치고 싶고 이거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제 전세 세팅하고 또 자금이 회수되면 네, 또 하이에나처럼 또 먹을 고기가 없나 또 기웃거리죠. 이게 주사위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 저는 이제 거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 자체를 거기에 저를 몸을 디밀어 놨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이랬으면은 그런 투자가 맞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소득 활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저는 제 상황을 이미 극한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계속 헤엄을 쳐야 되고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또 조금만 더 벌고 이 바닥 뜨고 싶지만 또 이게 자금이 회수되고 나면은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 엄마도 난리죠. 네, 저희 엄마 난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전화 와서 이제 집값 폭락하는데 괜찮냐 이러는데 사실 진짜 걱정돼서 전화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엄마 빼고. 네, 우리 엄마 빼고 없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인간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남들은 다 내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보다 안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그 자극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걸 내가 이겨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주사위는 혼란한 시장을 뒤로하고 자산 총량 증가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 9월 달의 뉴스인데, 연준이 이제 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도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그렇게 낮췄어도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부랴부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뭐 그동안 말을 싹 바꿔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는 즉슨 다시 상황이 달라지면, 지금 막 금리 계속 올릴 거다 막 시장에 겁을 엄청 주고 있는데, 그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제가 삼겹살을 정말 더럽게 못 굽거든요. 예, 제가 참을성이 좀 부족하고 제가 고기를 잘 못 구워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이제 고기 굽다가, 왜냐면 그때 막둥이니까 이게 고기를 안 구울 수가 없어요. 예,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못 굽는 거 알고 욕 먹는 거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굽다가 정말 상사한테 정말 때리고 싶다, 너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굽느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고기를 빨리 뒤집고 하는데, 결국 그 파월이 그렇게 말을 뒤집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파월의 발언을 보면 그 게시판이고 카톡방에서 아주 난리죠. 네, 금리가 몇 프로 간다, 뭐 몇 년에 몇 프로 간다, 뭐 거봐 오빠야 내 말 맞제, 뭐 영국유족 다 망했다, 뭐 난리 법석이긴 한데, 저는 그분들이 참 거기에 왜 그 에너지를 쓰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을 해서 그 본인이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시장 폭락에다 돈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풋옵션을 매수하시고 선물 매도를 하고 막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해, 위험해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의 마인드는 뭐 그거예요. 우리 그 뭐죠? 그 리먼 브라더스 그 영화 뭐죠? 그거 막 주식 반대로 배팅해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막 시장 폭락해서 돈 엄청 벌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말하면. 뭐 금리가 뭐 2023년까지 뭐 얼마에 가고, 참 다 부질이 없다. 왜 부질이 없느냐? 그거는 주사님 생각이 아니고, 주사님가 뭘 하겠어요? 주사님은 모르고. 우리 그 피터 린치 형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월도 지금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거일 뿐이고, 결국에는 그 피터 린치 형님이 얘기했듯이 연준 의장도 금리를 예측 못 하는데 무슨 일반인이 금리를 예측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피터 린치 형님이 이어서 말을 하죠. 금리를 3번만 맞추면은 정말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분들이 뭐 지금 카톡방에서 난리죠. 난리고. 참 저는 그분들이 그러면은 무슨 그럼 뭐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뭐 그런 얘기를 꺼내봤자 뭐 10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뭐 악플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은 어디에 돈을 걸고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예측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몇 년까지 몇 프로 간다 하고 옵션을 사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지, 뭐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피터 린치 형님도 뭐 14분 중에 12분을 뭐 경제 분석하는데 쓰면은 의미 없는 일에 12분을 썼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뭐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어렸을 때 주식 공부할 때는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야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급격한 시장 변동,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예측이라는 게 조금 무의미할 수 있겠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피터 린치래. 파월 형님이 23년, 24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말을 바꿨죠. 근데 말을 바꾼다는 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쉽고 또 언제든지 말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금리를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잡아지면 굳이 모든 시장 주체에게 이 정도의 고통을 안겨줄 고금리 정책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금리 예측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금리를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등기를 그러면은 자산의 총량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다고 뭐 미분양 나고 뭐 마피를 무조건 뭐 그냥 가서 막 입주 터진 곳에서 그걸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뭐 금리 뭐 예측 막 카톡방에서 엄청 떠들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뭐 하라는 거죠? 그 지금 뭐에 그러면 하라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내 삶을 뭐 더 발전시키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 리스크를 지기 싫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셔도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시면 내 인생도 그냥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제 인생을 더 좋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그런 지금 시장에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에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불행보다 나는 그냥 지금 현실에 즐기면서 사는 게 더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금리를 뭐 23년에 몇 프로를 예측하고 뭐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면 지금 그런 예측을 뭐하러 하고 있나요? 그냥 어디 좋은 데 가서 여행하시고 이러시면 되지. 불가능한 예측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득실이 없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저는 투자라는 건 이제 항상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망할 수도.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도 했지만 공격적으로 할 때부터 하기 시작할 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워낙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자.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대신 우리가 지금 이 부의 10년치의 재편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배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한 번에 자산의 급격한 상승을 읽어냈고, 이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위기를 대응하면서도 내 자산의 총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무려 경매를 3건이나 낙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뭐 내가 풋옵션에 모든 걸 걸었다, 선물 매도를 했다,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뭐 저는 그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떠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 뭘 하시겠다라는 분들인지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제 자산 총량 증가에 오늘도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저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그 자본을 모두 회수하고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결국에는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전세를 세팅한 다음에 그 금액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은 제가 투자한 금액이 한 푼도 없는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뭐 지금 뭐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물론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못 버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 위기 상황을 버텨서,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오르는 자산도 없고 무조건 내리는 자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집값이 내려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금 꾸준히 봤을 때 장기 우상향인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고, 결국에는 화폐의 발행에 따라서 땅의 존재는 갯벌을 메꾸지 않는 이상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이상 한정되어 있고, 화폐는 계속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땅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는, 저는 기준으로 바뀐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제가 들어간 자본이 그대로 회수되고 제가 그걸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산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자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제가 얻을 이익은 더 커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투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투자를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투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역전세가 나더라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입해서 그 위기를 또 한 번 막아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한다. 그런 투자.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이게 뭐 스피노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스피노자가 아니고 뭐 루터라고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뭐 지구 망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망한다고 저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망하면. 그러니까 안 망할 거라고 맹신하고 막 제가 막 리스크에 엄청나게 노출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른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위기가 왔을 때도 그 전략을 통해서 방어를 해내고, 대신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과실의 열매가 더 크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막하지만 벌써 또 세 채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네, 막막하긴 해요. 돈 또 어디서 끌어올지. 제가 시크릿 책을 참 좋아해요. 시크릿 책. 오늘 아까 본 유튜버도 시크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욕도 많이 먹고 뭐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읽고 되게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좀 행위를 하나하나 바꾸다 보니까 참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자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지금은 인간으로서의 존재하지만 결국엔 제가 죽고 사라지더라도 우주 어딘가의 성질이 바뀌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주 전체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 좀 개소리이긴 한데, 결국에는 우주와 내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꼭 이루어지는 거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온 우주가 그거에 맞춰서 감화해서 대응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은 그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그 위기를 지금 되돌려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긍정적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되게 좋은 결과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 걸 낙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대중과 다르게 행동할 때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경매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한동안은 경매시장도 그렇게 가격이 낮지 않았어요. 낮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번에 제가 낙찰되는 걸 보면서 여기도 좀 빈틈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경매 유튜버 분들이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사실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따위가 느꼈다는 거는 그분들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느꼈다는 거고, 지금 위기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경매 시장은 강제 매각이잖아요. 강제 매각.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내가 아파트를 쥐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 가격에 못 팔겠다 하고서는 그냥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만큼 안 떨어져요. 근데 이 경매는 강제 매각이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가 쓰는 가격에는 낙찰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많냐 적으냐 이 싸움인 건데, 그만큼 이 경매시장은 강제 매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가 있고, 그만큼 참여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전마진의 폭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에 3건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입찰을 더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입찰을 더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상황인즉슨 여유가 안 나서 지금 이 3건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하고 있고, 마지막 글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주3일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고 레고랜드가 파산할 수도 있고 흥국생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주3일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네. 그런 날이 와도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안전하게 우선은 낙찰을 받고, 그리고 그 안전하게 낙찰받은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위기를 지나서 좋은 날이 왔을 때 더 큰 과실로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3일은 열심히 지금 잔금 마련에, 거의 하루 종일 잔금 마련 어떻게 할 건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투자하고 있고, 제 상황 말씀드렸고, 유튜브 좀 더 열심히 하고 블로그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컨텐츠 제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더 자극받고 저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함께해서 유튜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